저는 30년 동안 신장 기능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재입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소변 위에 거품이 오래 남고 몸이 이유 없이 무겁다면 신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장은 끝까지 조용히 버티기 때문에 이 단순한 신호 하나만 놓쳐도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신장이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혈관처럼 통증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심장처럼 두근거림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죠. 그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단순히 비눗물처럼 공기가 섞여서가 아니라 신장 필터가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새어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붓는 건 밤새 수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고요. 몸이 무겁고 피곤한 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 지인인 62세 장모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고 소변 위에 거품이 뿌옇게 남아 있었지만 전날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은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납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3층까지 거뜬히 올라가시던 분이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에서 보내는 명확한 신호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루 식사부터 물 마시는 법까지 천천히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원리를 들으시고는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아침 국물 요리로 시작하던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찌개 국물을 거의 남기시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시고 간장도 절반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아침마다 한 잔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고 저녁에는 집 근처를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장모님을 다시 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 부기가 확연히 줄어 있었고 소변 거품도 예전처럼 두껍게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빠르게 회복하고 나쁜 선택을 계속하면 빠르게 망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일상 속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신장 미세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단백질이 새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필터들이 모여있는 구조인데 이 필터의 압력이 가해지면 원래는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내 보건기관 조사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소변 단백질 발생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성진님은 매 끼니 찌개와 젓갈을 즐기셨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젓갈 반찬까지 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김성진님께 짠 음식을 줄여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음식 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조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찌개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간장은 종전의 절반만 사용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김성진님의 신장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기와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짠 음식 얼마나 드시나요? 국물 요리를 매일 드신다면 오늘부터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두 번째는 물 섭취 불균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서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농도가 짙어져서 필터에 무리가 갑니다. 국외 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오재훈님은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목이 마를 때도 참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었고 거품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물을 좀 더 자주 마셔보시라고 권했더니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갑자기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죠. 오재훈님께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낮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작은 컵으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2주 만에 소변 색깔이 옅어지고 거품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한 번에 마시는 편인가요? 자주 나눠 마시는 편인가요? 오늘부터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필터링해야 하는 부산물이 증가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해외 건강 연구에서 고단백 식단을 지속한 그룹은 소변 단백질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5세 정민호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을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2g 이상 섭취하셨는데 이건 일반인에게는 과한 양입니다. 몇 달 후 정민호님은 소변 거품이 두꺼워지고 몸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높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두부, 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육류는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고 나머지는 식물성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후 정민호님의 소변 거품은 많이 줄었고 신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운동량과 섭취량을 정확히 맞춰야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 시간은 신장이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수면이 부족할수록 필터 손상이 가속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정리하는데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지친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에게서 신장 부전 위험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3세 하정우님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심하게 붓고 소변 거품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을 늘려보시라고 권했더니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책 읽기 같은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정우님은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아침 부기가 확 줄었고 소변 상태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신장은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쉬어야 제대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몇 시에 잠드나요? 오늘부터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신장 혈류가 개선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서 필터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 걷기 운동이 규칙적인 그룹은 신장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세 배홍식님은 평소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출퇴근도 차로 하시고 사무실에서도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운동은 1년에 한두 번 등산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루 20분만 걸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차를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걷거나 점심시간에 10분만 걷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홍식님은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일단 시작하니까 의외로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거품료가 많이 줄었고 다리 부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도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신장 압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내일부터는 하루 20분만 걷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신장 혈관이 긴장해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57세 윤미선님은 가족 문제로 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대충 하시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내셨어요.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권했더니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5분만이라도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윤미선님은 처음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거품도 많이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작은 방법으로라도 풀어주는 게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위험들이 쌓여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되돌리는 실천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천연 성분이 신장 혈관에 쌓이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라서 혈관 건강이 곧 신장 건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호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이 늘고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과 함께 호두 3개를 먹거나 샐러드에 잘게 부수어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는 소금 간이 안 된 생 호두를 선택하세요. 호두는 평소 간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오늘부터 호두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낮춰줍니다. 신장 필터가 손상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염증인데 검은콩은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검은콩을 짜게 조리하면 이런 장점이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짜게 조린 콩은 오히려 나트륨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검은콩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검은콩 물을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검은콩을 물에 불렸다가 약한 불에 30분 정도 끓이면 진한 검은색 물이 나오는데 이걸 하루에 한두 컵 마시면 됩니다. 또는 검은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볶은 검은콩을 가루로 만들어 미숫가루처럼 타 드셔도 좋습니다. 검은콩은 어떻게 드시는 게 편하시나요? 시작은 간단하게 검은콩 물부터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 보호 작용이 뛰어납니다.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고 회복 과정을 돕는 거죠. 다만 아스파라거스는 퓨린이라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서 요산 결석이 있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먹는 겁니다. 살짝 데치면 식감도 좋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아 먹어도 맛있고 저녁 반찬으로 준비해두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마트에서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보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물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신장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데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장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부기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물을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합니다. 기상 직후에 컵 한 잔 그리고 식사 전에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순환이 좋아집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저녁 걷기입니다. 저녁 시간에 걷는 게 순환 개선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하체에 혈액이 몰리는데 저녁에 가볍게 걸으면 이 혈액이 다시 순환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또 저녁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신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여서 신장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편한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땀 흘릴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 걸으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나가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저녁 산책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2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여섯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같은 채소에 칼륨이 많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이 아직 괜찮은 분들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되고 브로콜리는 쪄서 간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고구마는 쪄서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칼륨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세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특히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9시 이후에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신장이 계속 일해야 해서 회복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드시고 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과도하게 자극받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마시면 신장 부담이 커집니다. 카페인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신장에 훨씬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단순한 거품이나 부기가 가벼운 문제가 아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빠질 때까지 거의 침묵합니다. 눈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는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알아채고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신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신장은 재생 능력이 없는 장기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단백질을 과하게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신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신장 필터가 손상되고 단백질이 새고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얼굴과 다리가 붓고 피로가 계속되고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못 관리하면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뇌, 뼈, 혈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단백질 균형을 맞추고 충분히 자고 가볍게 걷고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면 신장은 안정됩니다. 부기가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가볍고 계단 오를 때 다리가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신장 건강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순환을 바꾸고 신장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실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짠 음식도 줄여야 하고, 걷기도 시작해야 하고, 수면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 다음 주에는 짠 음식 줄이기, 그 다음 주에는 저녁 걷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거품이 나타날 때 단계별로 어떤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초기 거품과 심각한 거품을 구분하는 방법,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신장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